지연아, 너 왜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 호텔에 들어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딸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부인, 보면 모르세요? 잘못해서 혼나고 있잖아요. 집안일이니 끼어들지 마세요. 악마 같은 표정으로 모진말을 퍼붓는 그녀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겠다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7, 억척같이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온 김명숙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사는 게 드라마 같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제 친한 친구 은미의 생일이었죠. 명수가 금요일에 내 생일이니까 꼭 와야 해. 호텔 뷔페에서 근사하게 파티를 한다며 정장까지 챙겨 입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구르다 보니 이런 번쩍이는 호텔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과 머리 위에서 빛나는 샹들리에를 보니 잊고 지낸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딸 지연이를 뱃속에 품고 8개월까지 일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아, 저기구나. 저는 은미가 있다는 뷔페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VVIP 라운지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연이? 제 딸 지연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입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울렸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네가 이 호텔 직원이자 우리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정말 모른다는 소리야? 지연이의 시어머니 박영애가 의자에 앉아 싸늘하게 지연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 그 말 한마디면 다야? 너의 그 가짜는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기나 해?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의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똑똑하고 당당하던 내 딸 지연이가 저렇게 초라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박영애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니? 네, 어머님. 됐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일정이나 보고해봐. 저는 이성이 끈이 끊어져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어요.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소리치자 라운지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박영애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사부인? 지연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왜 여기 무릎 꿇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박영애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부인,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이건 저희 집안일일 뿐이에요. 집안일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직장에서 이렇게 무릎 꿇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장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잊으셨나 봐요? 여긴 저희 호텔이에요. 지연이는 제 며느리인 동시에 여기서 월급 받는 직원이기도 하고요. 잘못했으면 꾸중 듣는 게 당연하죠.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꾸중이라고요?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 모욕을 주는 게 꾸중입니까? 사부인이 뭘 잘 모르시고 예민하게 구시네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하면 버릇만 나빠져서. 버릇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억울하게 쫓겨난 이 호텔에서 이제는 내 딸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니. 지연이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아, 넌 모르겠지만 엄마도 20년 전에 이 호텔에서 일했어. 부당하게 쫓겨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출산 휴가를 며칠 앞둔 저는 만삭의 몸으로 호텔 프런트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가 프런트 데스크를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매니저, 이리 좀 와보세요. 네, 제가 프런트 매니저 김명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당장 1203호 손님 쫓아내세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 중인 다른 고객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 이 호텔 최고 VIP 김 회장이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호텔 규정상 들어드릴 수 없는 요청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203호 저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당장 내보내. 정 불편하시면 다른 객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것들을 내보내라니까 말이 많아. 저는 끝까지 호텔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확히 사흘 뒤 저는 지배인실로 불려갔습니다. 지배인이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매니저, 미안하지만 오늘까지만 일해야겠어. 지배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동종업계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고 석 달 만에 남편이 새벽 배송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갓난아기를 홀로 키우기 위해 시장에 좌판을 깔고 생선 장사를 시작해야만 했어요. 엄마,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호텔 뷔페는 구경도 못하고 분노만 가득 안고 돌아오는 길, 제 입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안에서 우리 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택시 안의 침묵을 깬 건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20년 전에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왜 한 번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 말해서 뭐 하겠니? 다 소용없는 일인데.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더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이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하필 제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서 엄마 속을 썩이잖아요. 저는 지연이 옆에 가만히 앉아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내 딸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지연이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오늘 처음 봤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거네. 네, 시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해도 오늘처럼 심하게 구신 적은 없었어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운데? 지연이가 힘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마케팅 자료에 오타가 좀 있었나 봐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신입 직원이 실수한 건데 팀장인 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한 거니? 처음엔 그냥 야단만 치셨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제대로 반성하라고 하셨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했던 모욕과 서름이 핏줄을 타고 제 딸에게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엄마한테 바로 알려. 알았지? 엄마, 그래도 저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지시면 어떡해요? 네가 힘든 게 엄마는 100배, 1000배는 더 힘들어. 그날 밤 지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처럼 또다시 참고 넘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생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골 언니들은 금세 제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챘죠. 단골 손님인 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명숙이, 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아니에요. 언니, 별일 없어요. 순자 언니가 싱싱한 고등어를 고르며 혀를 찼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널 20년 넘게 봤는데 그걸 모를까봐? 혹시 지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미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지.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거. 그때 옆에서 멸치를 고르던 복순이 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큰 호텔에서 일한다며? 듣자 하니 요즘 직장에서도 옛날 시집살이보다 더하게 군다더라. 순자 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특히 돈 많은 집 며느리는 더 잡는다고들 하더라고. 명숙이 너도 옛날에 호텔에서 일했었잖아. 그때는 어땠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뭐 힘들었죠. 아무튼 우리 지연이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데 잘못되면 안 되지. 그날 하루 종일 시장 언니들의 걱정과 위로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위로를 받을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저녁에 지연이가 퇴근하고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저는 굳게 결심을 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내 시어머니 말이야. 호텔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 좀 말해줄래?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호텔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아버님께서 회장이시긴 하지만 명예직이고 모든 결정은 시어머님께서 다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였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세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더 심하게 구세요. 제 두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엄마? 내일부터 내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해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이야. 지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설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모든 준비를 해둬야 해.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마음을 정했습니다. 20년 전 힘없고 억울했던 김명숙은 이제 없었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덕에 잃을 것도 많지 않았죠. 무엇보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딸 지연이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몰래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직원이 화사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VVIP 라운지에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함과 예약 확인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김명숙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물론 예약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날카로운 눈으로 로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그럼 라운지로 직접 전화 한 통만 해줘요. 박영애 씨한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연결이 되질 않네요. 혹시 다른 분 성함으로 예약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프론트 데스크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됐어요. 내가 직접 올라가 볼게요. 죄송하지만 예약 확인 없이는 VVIP 라운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앞을 막아서자 저는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호텔 프론트 업무 매뉴얼 3조 7항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VIP 고객의 가족이나 동반자가 방문할 경우 사전 확인 후 라운지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내가 박영애 씨 사돈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 봬서. 저는 말을 끊고 손가락으로 데스크 가장자리를 쓱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론트 데스크 정리 상태를 좀 봐요. 오늘 아침 관리가 영 엉망이네. 손님들이 기대는 곳에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제 손가락이 향한 곳을 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로비 화분은 또 어떻고요? 시든 잎이 저렇게 섞여 있는데 어느 고객이 좋아하겠어요?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호텔에서 일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이제 라운지로 올라가도 되겠어요? 네, 고객님,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20년 만에 제 전문성을 다시 발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VVIP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애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영애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저는 보란 듯이 라운지를 한 바퀴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 말했죠. 라운지가 참 좋네요.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박영애가 딱딱한 표정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호텔 서비스에 아쉬운 점이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박영애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서비스라니요? 네, 방금 아래층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직원들 기본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박영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프론트 직원이 VIP 고객 응대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로비 청소 상태도 그렇고요. 박영애가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사부인께서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제가 20년 전에 이 호텔 프론트 매니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몸에 밴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VVIP 라운지라면 고객이 들어서는 순간 웰컴 드링크부터 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영애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건 지금 막 준비. 테이블 세팅도 좀 아쉽고요. 이 냅킨 접는 방식은 일반 레스토랑 수준이지 특급 호텔 VVIP 라운지에 어울리는 격은 아니죠. 제 지적에 박영애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물었습니다. 혹시 직원들 서비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가요? 박영애가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럼 교육 담당자는 누군데요? 제대로 된 호텔리어 출신이 맞긴 한가요? 그건 박영애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고객들은 비싼 돈을 내고 가치를 기대하며 이곳에 와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제 호텔 서비스 기준은 맞춰야죠. 박영애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갑자기 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직업병인가 봐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지연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굳은 얼굴로 대답하는 박영애를 뒤로하고 라운지를 나오자 속이 다 후련했어요.
당황한 박영애의 표정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지르는데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까 프론트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고 바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면서 발전하는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전문가 같으셔서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20년도 더 된 옛날 일인걸요.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가슴 벅찬 희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 어귀에서 평소처럼 생선 비늘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주얼한 옷차림에 카메라를 목에 건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26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저는 물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정의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있거든요. 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그거 하시는 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특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요. 정의맨이라는 청년이 제게 명함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특별할 게 있어야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지만 정임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분의 삶에는 저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특히 여성 혼자의 몸으로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가게를 꾸려오시면서 겪으셨을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촬영은 나중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옆가게 순자에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이맨과 함께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향했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넘긴 정이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선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딸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뭐,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정이맨의 표정은 그저 듣고 넘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따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호텔에서 일하고 있고요. 호텔이요? 좋은 곳에 취직했네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지난번 호텔 라운지에서 딸이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멈췄어요. 제 표정을 살핀 정의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그 따뜻한 위로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어왔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호텔에서 일했었어요. 정의맨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프론트 매니저였는데 어떤 VIP 손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정의맨이 상체를 제 쪽으로 바싹 기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니요? 글쎄, 다른 방에 묵고 있는 손님을 강제로 내쫓아달라는 거였어요. 호텔 규정상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런데 그 일로 제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다시는 호텔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의맨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다고요? 뱃속에 딸애가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좌판을 편 거고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제 딸이 하필이면 20년 전 저를 내쫓은 그 호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정임에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딸이 시어머니한테 갑질당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어요. 갑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호텔 직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제 딸을 무릎 꿇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정의맨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 딸 앞길에 해가 될까 봐서요.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20년 전처럼 또다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의맨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 부당한 일은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아줌마일 뿐인데. 그러자 정의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다. 특급 호텔 매니저 출신이시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잘못은 명백히 저쪽에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은 거잖아요. 정의맨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 부당해고, 권력형 비리, 이런 썩어빠진 문제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도 될까요? 물론 사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요.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의맨이 다시 한번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려도 정말 괜찮은 걸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정의맨이 명함 한 장을 더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정해지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꼭 잘 보관해 두시고요. 증거라면 어떤 거? 갑질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녹음 파일 또는 부당한 지시가 담긴 문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방을 나오는데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20년 넘게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정의맨과 만난 지 사흘 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맨 씨, 김명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해보려고 해요. 영상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정의맨이 기뻐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해야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장이 한가해지면 어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뵐게요. 다음 날 정의맨이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가지고 시장에 왔어요. 생각보다 장비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걸 가져오실 필요 있었나요? 좋은 화질로 찍어야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봐요. 그래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요. 정의맨이 장비를 설치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되자 저는 처음엔 긴장했어요. 하지만 정의맨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니까 점점 편해졌습니다. 20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는데 호텔 프론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VIP 고객이 와서 다른 투숙객을 강제로 내쫓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호텔 원칙상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신 거네요? 네, 며칠 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요. 정의맨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업계 어디에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임신 중인 상태에서 말이죠? 네,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선 가게를 시작한 거죠.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더 힘든 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험한 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 딸이 하필 그 호텔 소유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잔인한 운명이죠. 2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이젠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호텔에 갔는데 제 딸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정의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직장에서요? 네, VVIP 라운지에서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갑질이네요. 딸은 거기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이면서 직원이란 이유로 저런 대우를 받는 거죠. 촬영이 끝난 후 정의맨이 말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편집해서 내일 올릴게요. 괜찮을까요? 너무 파장이 클까봐 걱정돼요. 그래야 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바뀌는 거니까요. 이틀 후 정의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영상이 완전 대박 났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50만이요? 네, 그리고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어요. 대부분 아주머니를 응원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봤다니.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정의맨의 목소리가 조금 걱정스러워졌어요. 뭔데요?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을 내리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법적 조치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사실만 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뭐가?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영상 때문에요. 영상이 뭐? 엄마가 유튜버랑 인터뷰한 거 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생각 없이.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요. 정말?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났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종일 집안에 앉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에 떨었죠. 오늘 회사에서 시어머니 박영애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지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래? 지연이는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시어머니가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1시간 동안 나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지연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뭔데 나서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냐고,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그래서 나더러 당장 엄마를 말리래요. 그 영상부터 내리게 하라고. 제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데? 지연이가 제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어디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건방지게 나댄다고. 뭐, 그 여자가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요. 나더러 하는 집 보니 역시 그런 집 딸이라고 어디 핏줄인지는 못 속인다고 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냐고.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이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인 거냐고요. 지연아, 그게 아니. 이제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내가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연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나를 사장 며느리라고 수군거리고 시어머니는 나를 집안을 배신한 사람으로 봐요. 어떡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악을 쓰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르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하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나더러 어떡하라고. 지연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지연이의 두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당장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 지연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지연이가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엄마는 몰라요. 과장 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고요. 그래도 그런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다닐 필요는 없잖니.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몰라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중간에서 내 남편만 힘들어져요. 내 남편이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눈물을 쓱 닦아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20년 전에 분노 때문에 싸우는 거겠지만 나는 지금 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20년 동안 죽은 듯이 참고 산 건 뭐가 되니?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잖아요. 너 하나 잘 살게 하려고 이 악물고 참은 거야. 나 때문에 참았다고요? 그럼 계속 참아주면 안 됐던 거예요? 저와 지연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딸과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더는 이렇게는 못 참겠어.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너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 그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말 쉽게 하지 마요. 지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몸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고집불통이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숙이면 될 일을 끝까지 혼자 잘라서 버티다가 지연이의 잔인한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엄마랑 달라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현실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지연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내 행동이 오히려 내 딸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제게 던진 말들이 밤새도록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센 늙은 엄마의 아집일 뿐일까?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제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까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니다. 네 말이 다 맞다. 지연이는 말없이 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연아, 나도 사실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엄마처럼 용기가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딸. 맞아요. 나는 그냥 겁쟁이에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데 정이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방금 호텔 측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내용 증명까지 들고요. 내용 증명이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호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전부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배상 얼마나 요구하는데요? 자그마치 3억입니다. 네, 3억이요? 네, 그리고 48시간 안에 영상을 내리고 정중하게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희맨 씨,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장님,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매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와도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영상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요. 그날 오후 박영애가 직접 제 생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운전기사까지 대동한 모습이 비린내 나는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애가 코를 찡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답니까? 이런 시장 바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저는 생선을 담던 고무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저는 한시가 급하게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저희 쪽을 보며 수군거리자 박영애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불쾌해졌습니다. 사부인, 지금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상 말이에요.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 거냐고요. 거짓말이라니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입니다. 박영애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세상에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증명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소설을 쓰셨더군요. 증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일했던 호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많을 테니까. 옛날 일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지연이 일은 완전히 부풀려서 말한 거잖아요. 제가 뭘 부풀렸다는 거죠? 세상에 며느리 버릇 가르친 걸 갑질이라고 하다니 요즘 애들이 하도 오냐오냐 커서 따끔하게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교육입니까? 그 정도 충격은 줘야 정신을 차리죠. 박영애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제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사부인 마지막 경고입니다. 48시간 주죠. 그때까지 영상 내리세요. 싫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시죠. 법정에서 봅시다. 박영애가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던 박영애가 다시 고개를 돌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네요. 또 뭔데요? 우리 며느리 지연이 일자리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박영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또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뭐라고? 오늘 인사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엄마 영상 때문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느 부서로? 시설팀 소속, 청소 관리 업무라고요. 뭐, 청소? 네, 이건 그냥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좌천이죠. 지연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의맨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전화를 끊어서 죄송한데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호텔 측에서 저희에게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뭔데요? 사장님께서 20년 전 호텔에서 해고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호텔의 고가 비품을 훔치다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물론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증거라며 제시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요? 당시 재고 관리대장이라고 하는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20년 전 일을 이런 식으로 날조해서 저를 도둑으로 만들다니.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예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저는 차마 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을까? 문득 당시 저를 아껴주시던 지배인 김 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님이라면 그때의 진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옛날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동료들을 찾아 그때의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부장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부장님,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프론트에서 일했던 김명숙입니다. 김명숙? 명숙이 맞나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김 부장님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혹시 제가 그때 호텔을 왜 그만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자네한테 미안했는데. 정말요? 그때 그 VIP 손님 때문에 자네를 내보내라고 위에서 어찌나 압박을 해댔는지 부장이랍시고 힘 한 번 못 써주고 정말 면목이 없었어. 김 부장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20년 묵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이야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건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부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텔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부장님, 혹시 그때 동료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물론이지, 다들 가깝게 지내. 그런데 왜?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들이 이제는 제가 물건을 훔쳤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짓 증거? 네, 제가 호텔 비품을 훔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 부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네처럼 정리정돈 철저하고 깔끔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당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그때 일을 전부 증언해달라고 하지. 다들 자네 억울한 사정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 그날 오후 정의맨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20년 전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요? 네, 김우진 부장님이라는 분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 다른 분들까지 본물 터지듯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장님을 위해 기꺼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증언을요? 네,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김우진 부장님은 현재 다른 특급 호텔의 사장으로 계시는데 놀랍게도 당시 서류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서류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당시 인사 관련 기록이랑 VIP 고객 클레임 처리 보고서 원본이랍니다. 이틀 후, 저는 정의맨의 사무실에서 20년 만에 옛 동료들과 마주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선한 눈매는 그대로인 얼굴들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유독 저를 잘 따랐던 미경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정희맨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20년 전 그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부장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VIP 고객이 다른 투숙객을 강제로 퇴실시키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숙 매니저는 원칙에 따라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건 아주 올바른 대처였습니다. 정의맨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되신 겁니까? 김 부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윗선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입니다. 그 VIP 고객이 호텔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이었고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김명숙 매니저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호텔 측에서 주장하는 절도 혐의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김명숙 매니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물품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김 부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게 당시 제가 직접 결제했던 재고 관리 대장입니다. 김명숙 매니저가 담당했던 구역에서는 단 한 번의 분실이나 파손 보고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완벽했죠. 촬영이 끝난 후 동료들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명수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다. 20년 동안 그 억울함을 어떻게 혼자 품고 살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법정에서도 똑같이 증언해 줄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제 이야기를 듣는 지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분들이 전부 다 증언해 주신다고요? 서류까지 있다고요? 그래,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나 보다. 지연이의 어두웠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시어머니도 더는 어쩔 수 없겠네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기꺼이 진실의 편에 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김 부장님과 동료들의 증언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의맨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대박이에요. 뭐가요? 증언 영상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호텔 직원들도 제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보요? 네, 박영애가 다른 호텔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지금까지 제보가 15건이나 왔어요. 모두 박영애의 갑질 관련 제보들이에요. 그날 오후 정의맨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주머니, 더 큰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뭔데요? 박영애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어요. 사학재단요? 네, 제보자 중 한 명이 그 재단 직원이었는데 후원금 횡령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맨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자료들 보세요. 화면에는 각종 영수증과 서류 사진들이 있었어요. 후원금으로 개인 명품을 샀다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그리고 재단 직원들한테도 갑질을 일삼았다고 해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심했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주머니,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요? 네, 몇몇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명숙 씨죠? 저는 MBC 탐사보도팀 기자 이현진입니다. 아,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지요? 박영애 관련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들도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틀 후 방송사 기자와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여기자였어요. 취재하면서 놀란 게 박영애 씨의 갑질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이현진 기자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몇 명이나 파악됐나요? 직접 제보한 사람만 25명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요? 네, 호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재단 직원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어요. 기자가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건 박영애 씨가 재단 직원을 무릎 꿇리는 모습이에요. 사진 속 박영애는 정말로 차가운 표정으로 한 여직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가 찍은 거예요? 같은 사무실 직원이 몰래 찍은 거래요. 너무 화가 나서 증거를 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금전적 피해예요. 기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후원금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5억 원이요? 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비용 등으로 쓴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서 딸한테는 왜 그런 대우를 했을까요? 김명숙 씨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런 큰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던 건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 박영애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TV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과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박영애 씨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박영애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특히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엄마, 정말 큰일이 됐네요.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글쎄, 아마 더 화를 낼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 가기가 무서워요. 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래도 걱정돼요. 지연아,
이제는 당당하게 행동해. 잘못한 건 저쪽이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어요. 오후에 정희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박영애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대요. 기자회견을요? 네, 오후 3시에 호텔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박영애가 뭐라고 말할지 말이에요. 오후 3시, 저는 정희맨과 함께 박영애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호텔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박영애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퍼지고 있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박영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갑질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며느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려는 사랑의 지도였을 뿐입니다. 사랑의 지도라고 하셨는데 무릎 꿇리는 것도 사랑의 지도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입니다. 박영애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사학재단 후원금 사용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지출은 정당한 재단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명품 가방 구입도 재단 업무인가요? 그것은 해외 후원자들과의 만찬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애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거든요. 김명숙 씨와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정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내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료들이 모두 반박 증언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기억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섰어요. 저는 그 호텔 직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도 박영애 이사장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나가세요. 박영애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그 여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무릎 꿇었어요. 손님들 보는 앞에서요. 그러자 회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일 당했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박영애는 당황해서 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박이에요. 정희맨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박영애 기자회견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한 부분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갑질 척결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연이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제 전국적으로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까지 생겼다고 해요. 정말? 네, 엄마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생선 가게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명숙 씨세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다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하루에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자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너 완전 유명인 됐네. 부끄러워요, 언니.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데. 복순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명숙이가 정의의 사도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검찰이 박영애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들렸어요. 사학재단 후원금 횡령 혐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지연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니. 지연아, 엄마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지? 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왜 이런 일을 벌이시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뭘? 엄마는 저 혼자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구나. 맞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비로소 20년 전의 억울함이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영애는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기소됐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지연이가 퇴근하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응, 봤어. 시어머니가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대요. 그래. 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박영애가 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호텔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우선 직원들에 대한 대우부터 바뀌었어요. 갑질 신고센터도 만들어졌고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승진됐어요. 승진? 네, 마케팅팀 차장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새 경영진에서 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준 거래요. 더 이상 사장 며느리가 아니라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로 보는 거죠. 지연이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네, 처음엔 부모님 편을 들려고 했는데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제 편이 됐어요. 다행이네. 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딸이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엄마, 감사해요. 뭐가?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왜 이런 일을 벌이시나 했는데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칠 후 정이맨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뭘? 이번 사건으로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개정된대요. 정말요? 네,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신고 체계도 개선된다고 해요. 정이맨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시작한 일이 법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들 함께 한 거죠. 그래도 시작은 아주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연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웬일이야?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연이 남편 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 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그런 말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드려야죠.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지연이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존경하고 섬기겠어요. 고맙네. 몇 달 후 박영애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용기를 얻은 사람들, 그냥 응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명숙 언니, 정말 대단해요. 한 젊은 여성이 생선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제기했더니 회사에서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고 점수가 나왔대요. 그래. 네, 모든 직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뭔데? 갑질 없는 건전한 기업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거든요. 엄마가 시작한 일을 이제 제가 이어받는 거네요. 그러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킨 엄마가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번엔 달랐어. 뭐가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날 밤 저는 2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호텔에서 쫓겨났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이 오늘의 희망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연이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란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억울함을 꺼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일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함께 하니까 가능해졌고요. 지연이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부당한 일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용기를 내면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